2월 들어서 우리 시장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널뛰는 장세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1분기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어디일지 오늘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리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코스피, 코스닥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주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다리던 조정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양시장 모두 하락을 했고 네. 특히 코스피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또 특징이 있었는데 네.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제 주간 단위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직전 주에는 이제 80조 원대였지만 이제 다시 70조 원 초반대로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절대적으로 많은 거래 대금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고객 예탁금이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사상 최고를 또 경신을 했는데 111조 원을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지금 104조 원 후반대로 조금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 움직였던 주요 이슈 살펴보면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 발표 이후에 AI 투자금 대비 어떤 수익성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나타나면서 네. 증시가 급락해서 코스피가 이제 5천선 아래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미국의 제조 PMI 지수 호조와 반도체 섹터의 어떤 급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삼성전자도 사상 처음으로 이제 시총 1,000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주 후반부 들어서 아마존 실적 발표에 의해 또 AI 수익성 훼손 우려가 또 나타나면서 거기에 또 AI 발달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지형도가 좀 변화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소프트웨어주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어떤 대북 품목의 어떤 제재를 면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북한 관련주가 이제 급등한 바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8만 달러를 붕괴했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7만 달러까지 붕괴하면서 네. 6만 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했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반등해서 7만은 회복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밤이었죠.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러시가 취임 이후에 대대적인 금리 인하와 또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면서요. 이 소식으로 미국 증시가 또 반등하는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이에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고요. 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우지수가 자기 임기 말에는 1만 포인트까지 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글을 썼습니다. 지난주에도 개인들은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이제 매도로 대응하면서 코스피에서 무려 13조 4,900억 원을 이제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800억 정도의 기본적인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지난주는 장기간 상승 이후에 하락 조정이 나왔고 또 외국인 매도세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수익성 이슈도 있었고요. 수급 부담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이 좀 컸던 한 주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17조 원에 달하는데 이렇게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배경을 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작년 후반부에 좀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독 지금 이익 추정치가 계속 증가해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세가 주간 단위로 점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네. 사실 이 과거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냈던 외국인이 아직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풀어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전형적인 수출 위주의 경기 민감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매우 확실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을 바탕으로 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낮은 PER 구간으로 진입했을 때는 매도를 했고
또 이익이 다시 또 급락하면서 다시 퍼가 높아지는 구간에는 다시 재매수를 해서 이제 저퍼에 또 파는 이런 것을 매우 수십 년간 반복을 했는데 네. 이것이 수익 내는 방법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지금도 지금 답습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퀀트라든지 반복 매매 같은 알고리즘을 짜서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좀 높은 경향이 있는데 최근 지수가 급등하면서 단기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에 또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걸 받쳐주니까 일단 과매수 구간에는 좀 매도를 하는 뭐 그런 경향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이클 관련해서는 현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국내 증권사는 물론 글로벌 IB까지도 한국 시장의 추가 상승을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5,000포인트에서 이제 6,000포인트로 상향 조정시키면서 여기에 또 강세장 시나리오까지도 언급을 했는데 무려 7,500포인트를 목표치로 다시 설정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보면 현재 대량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시장의 이익 사이클이 과거 대비 훨씬 더 연장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들 경우에 또 이제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겠고 또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격이 많이 축소된 그런 경우에도 순매수 전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펀더멘탈적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 달러 약세로 전환이 확실하다면 한국 주식을 매수했을 때 환율 하락에 따른 어떤 자본 이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대형주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4월 초순 전에는 무조건 순매수로 전환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중순 정도쯤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순매수 강도가 매우 높아졌다, 많아졌다, 뭐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외국인 순매도는 재매수를 위한 어떤 단기 조정 뭐 이런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도 기간 중에서 이익 성장 가시성이 높은 종목을 저점 매수하는 기회로 좀 삼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실적 발표가 있을 4월 전에 좀 순매수 전환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반도체 실적이 수급 흐름을 바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이어서 2월 들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변동성이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네. 그만큼 지금 사실 수급적으로 이게 사실 큰 이벤트가 그렇게 엄청난 이벤트는 아니지만 수급적인 그런 변동성이 너무 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2월 들어서 특히 이제 지수가 위아래로 한 10% 정도 움직이는 것이 아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네. 특히 지난주에 이제 3번의 사이드카가 발달된 정도로 극심한 변동 증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월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면이 이거는 후유증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 이제 포모성 매수세가 지금 받침이 되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또 보면 또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으로 연결되는 모멘텀이 좀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가면 좀 떨어지려는 힘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양시장 토탈 신용 잔고가 지금 30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이 돌파를 한 이후부터 이제 급락장이 연출이 됐다는 또 우연 아닌 우연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데요. 네. 실제 근데 일선에서 제가 체감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을 본다면 일단 절대 금액 수치의 어떤 신용 잔고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 대비 담보 비율 수준은 되게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 해서 뭐 보통 이제 140%를 이제 마지노선을 보는데 거의 170에서 200% 이상으로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매우 보수적으로 지금 운영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또 여기에 다수의 증권사들은 신용 대출 최대 한도치가 지금 초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신용 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신용 잔고 과대에 따른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악순환 장세까지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너무 여기에 이제 신용 잔고만 보시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 연휴 이전 및 또 연휴 이후에라도 지수가 이제 조정 구간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분기 실적 지표를 앞둔 3월 말이나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안정화되는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는 일단 지수 변동성 확대는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매매하는 업종을 좀 압축해서 보유하는 그런 종목을 좀 슬림할 수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유지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현금을 꼭 보여야 한다는 것은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평소에 좋아 보이는 종목을 좀 싸게 매수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 업종 압축의 이제 기준점이 또 필요할 것인데 이제 올해 이익 성장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은 업종이거나 또 밸류에이션상 주가가 높으지 않은 업종이 이제 선택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다면 아마 매매 1순위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는 것이 업종이 있죠. 반도체 대형주가 지금 현재 딱 이런 상황인데 네. 올해 이익 가능성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PER로 보시면 상당히 낮은 또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도체 대형주는 이제 이번 조정의 매수 1순위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익 성장성으로 보시면 성장성의 가시성으로 보면 또 전력기기 업종도 가시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이제 반도체와 다른 점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업종은 실적 시즌에 국한해서 좀 트레이딩 대응 정도로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성장이나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 지수 변동성 구간에서 일단 좀 관심을 보여야 될 그 업종이나 종목은 대형 반도체 종목, 또 증권주, 엔터주, 기계업종 내 대장 종목, 그리고 바이오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어떤 제약주,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 같은 제약주에 좀 더 관심을 주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익 가시성과 밸류에이션 저평가 업종에 주목해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지금 같은 장에서 매매 빈도를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사실 뭐 매매 빈도를 이제 홀딩해서 이제 좋은 종목 홀딩해서 가지고 가셔도 좋은데 저는 사실 근데 이것을 현금을 확보하신 투자자라면 이걸 좀 이용해서 변동성을 확대했을 때 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좀 반복하시려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이 사실 자주 나오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한번 경험상으로서 조금씩 매매를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는데요. 뭐 예상치를 밑돈 기업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적 흐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사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인데 네. 이 4분기가 조금 관심권에서는 사실 그 실적 발표 시즌 중에서는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일단 4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그 변동성이 좀 예측이 좀 되기 어려운 구간.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떤 연말 보너스 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채 같은 부실 자산 정리를 좀 한 번에 단행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실적 발표도 이제 3월 말까지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너무 긴다는 점도 좀 관심도를 떨어지는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올해 예상보다 실적은 좀 역시나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지난 5일까지 증권사가 추정치 있는 3개 이상 추정치가 있는 기업들의 65%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실제 실적이 추정치를 크게 미달한 종목들도 대거 나왔는데 네. 뭐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 현대무백스, SBS 등은 이제 실적 추정치가 예상치 대비 이제 실적이 상당히 크게 밑들었고 네. 반면에 이제 대원제약, LNF, 녹십자, CJ, CGV, CJ E&M, KB금융 등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은 안 좋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대거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예상 실적도
한 달 전 대비 증가를 했는데요. 지금 FN 가이드 기준으로 올해 예상 코스피 단기 순이익이 이제 360조 원으로서 한 달 전 대비 약 한 14% 정도 상당히 많이 크게 증가한 면이 있고 이러한 것은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이용한 투자 전략은 일단 실적 중요도가 낮은 4분기 실적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고 가장 이제 실적의 중요도가 큰 1분기 예상 실적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의외로 4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나 1분기 실적 전망이 밝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개월간 네. 이익의 어떤 추정치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된 업종 내에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업종들은 이제 정리하면 에너지, 건설, 반도체, 상상, 자본재수로 지금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 운송, 철강, IT, 가전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보시면 이 안에서도 모멘텀이 좀 다른 게 좀 있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너무 비중을 축소하실 필요는 없고 실제 개별 기업에서의 모멘텀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좀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되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속한 업종이 흐름은 좀 실적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지금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 배수가 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8.8배로 나오고 있어서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업종별로 밸류에이션 수준이 상당히 지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결국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낮고 또 이익 성장 가시성이 올해 확실히 보이는 이런 업종 위주로 좀 투자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분기 결과보다 1분기 이후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